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신입니다.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시죠. 다른 이슈 이야기도 이슈 이야기고 시장 브리핑도 시장 브리핑인데 아무래도 종목 이야기를 제일 관심 있어 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요즘은 뭐가 좀 괜찮은 게 있나.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 꽂혀있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요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눈길이 가서 꽂혀있는 주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종목명을 공개를 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어디서부터 얻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남양유업이 이슈가 좀 셌죠.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역풍을 맞아서 회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당했어요. 식약처도 고발을 당했고 세종 쪽의 공장은 영업정지 2개월도 처분을 지금 앞두고 있죠. 불매운동까지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남양유업 사건을 계속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나 싶었는데 최근에 영업정지 썰 이후에 원유가 하루에 폐기되는 게 뭐 230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유가 그냥 폐기를 하면 이게 또 오염물질이라며 그래서 안 된다고 뭐 톱밥으로 섞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톱밥 난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는 나는 이제 뭐 다른 회사의 오일을 샀어. 뭐 서울유 이런 걸 샀어. 근데 서비스로 남양유업 거 제품을 껴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캐시어에서 나한테 왜 남양유업 주냐고. 서비스는 주는 놈 마음인데. 그 극한 직업에서 나오죠. 서비스는 주는 놈 마음인데 남양유업 거를 서비스를 주면은 나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막 던지고 요렇게까지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양유업이 요게 언제까지 요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을 건가.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에도 이슈가 좀 많았더라고요. 일단은 그 회장님 손녀분이신가요? 황하나 씨가 마약 논란으로도 그런 이슈도 있었고 옛날에 대리점 갑질도 있었죠. 그래서 갑질 논란도 있었고 임원들 거의 다 뭐 평균 4억대 차를 다 끌고 다닌다고 법인 차로 그런 것도 있었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굉장히 낙인이 좀 많이 찍혔는데 쌓이고 쌓이다가 이번에 불가리스 이슈로 확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쉽게 그냥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좀 장기간 이렇게 회사가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남양유업이 안 좋아지면 누가 수혜를 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액상 발효유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남양유업이 1등이었어. 불가리스가 1등이었었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겠죠. 근데 두 번째로 동원 F&B 아세요? 무슨 참치 만드는 회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점유율이 2등이더라고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덴마크 있죠. 저희 무슨 유산균 우유 유제품 칸 가보면 덴마크 제품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동원 F&B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점유율이 2위고 빙그레가 요플레 요런 것 때문에 이제 3위. 그 다음에 뭐 4위, 5위에 뭐 액티비아라든가 메일유업의 바이오라든가 뭐 요런 제품들이 좀 포진을 해 있는데 저는 좀 타겟을 잡은 게 상장사 중에 동원 F&B랑 빙그레랑 메일유업 이거 세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중에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볼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동원 F&B는 밸류를 좀 보니까 PR이 한 11쯤 돼요. PBR이 1.15쯤 됩니다. 좋죠. 근데 얘는 뭐가 조금 이슈가 있냐면 재고가 너무 많아. 안 그래도 유제품이고 식품류 이쪽 류인데 재고가 이렇게 계속 많이 쌓여 있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괜찮아. 내가 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런 형식에서도 동원 F&B는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걱정인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태평양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동원산업에서 주업 지역이 태평양이란 말이에요. 참치도 다 거기서 나니까. 동원 F&B가 이제 그걸 받아서 유통을 하잖아요. 근데 참치 후쿠시마 오염수 요거 이슈가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얘는 패스했어요.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그 다음에 빙그레는
밸류가 조금 후달립니다. 얘는 PER도 한 17에서 18 정도 돼요. PBR도 한 1쯤 되는데 빙그레는 부채 계정이나 이런 게 엄청 깔끔해요. 그래서 재고라고 볼 것도 없는데 밸류가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있어서 얘도 조금 패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메일 유업이에요. 메일 유업인데 얘는 그냥 완벽합니다. 그냥 회사 자체는 완벽해요. 밸류도 PER도 10 정도로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PBR도 1에서 1.3쯤 되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굉장히 좋고,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완벽하고, 대차대조표나 뭐 발생 기준에서 손익계산이나 재무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회사예요. 근데 다른 거 말고 남양유업 있잖아요. 얘네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보니까 사실 동원 F&B도 그렇고 빙그레도 그렇고 유산균 음료 이 부분만 겹쳐서 제가 분석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메일유업은 좀 결이 달라. 왜냐면 남양유업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유산균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메일유업은 유산균 제품도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남양유업에서 우유를 팔잖아요. 근데 메일유업은 또 우유 이쪽도 겹쳐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남양유업에서 그 백미당 아세요? 저희 지하 모래도 하나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카페. 그게 또 남양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불매운동 표적이 되고 있는데 백미당 요런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한층 아래 이쪽 건물에도 보면 폴바셋이 있어요. 폴바셋이랑 카페 있는데 굉장히 맛있는 커피로 유명하죠. 근데 거기는 또 메일유업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니까 제품군이 뭐 빙그레, 동원 F&B 이런 회사들보다 메일유업이 남양유업이랑 엄청나게 다 포트폴리오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유업이 만약에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정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사수혜로 쭉 갈 수 있어서 시장 파이를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건 메일유업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번뜩 들어서 요즘 그게 메일유업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메일유업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뭐 주자면 뭐 동원 F&B를 6점, 뭐 빙그레를 4점 정도 개인적으로 준다고 한다면 메일유업을 거의 뭐 8점 이상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메일유업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남양유업이랑 메일유업이랑 매출이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매출 추이가 한 놈은 요렇게 가고요, 한 녀석은 또 요렇게 가요. 당연히 남양이 꼬꾸라지고 있고 메일유업이 이렇게 샷이 나고 있죠. 그래서 실적도 너무 좋은데 제가 메일유업을 조금 더 서치를 해봤는데 제품군이 아우 세상에 내가 먹는 게 다 메일유업 거더라고. 그거 혹시 아세요? 셀렉스라는 제품 아시나요? 셀렉스라는 제품을 보통 어디 스토어나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오피스 디포라든가 요런 데를 가도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셀렉스라는 제품이 이게 해외에서도 그렇게 좀 좋다고 해요. 근데 요거 성장세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프로틴 음료수 같은 거 챙겨 먹을 때 셀렉스를 주로 마시는 편인데, 이게 뭐 영양도 영양이고 단백질 함유량도 단백질 함유량인데 일단 맛있어. 엄청 잘 넘어갑니다. 맛있어요. 꿀떡꿀떡 맛있어요. 그래서 셀렉스를 좋아하는데 셀렉스가 메일유업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와 그래? 그랬는데 하나 더 보니까 아몬드 브리즈 있죠. 그 두유 말고 아몬드 이렇게 갈아서 그 액 이렇게 착즙해가지고 저희 우유 대용으로 마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채식을 옛날에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6개월 정도 채식하면서 아몬드 브리즈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채식을 끊고 나서도 아몬드 브리즈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근데 아몬드 브리즈도 성장세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비건으로 대체식품 쪽에서도 엄청 유망하죠. 아몬드 브리즈가 또 메일유업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품군들이 엄청 좋더라, 핫하더라. 그래서 요게 메일유업에 계속 손이 가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에 요즘 그렇게 많이 꽂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차트를 한번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높지도 않아. 들어올랐어. 확실히 좀 저평가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구간에서 그새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계속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유업이 요즘 계속 눈에 들어오는 원탑이다, 탑픽이다. 그래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주식이 눈에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영상을 켜서 네, 새벽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법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얘 말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개씩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저희 고객님들 관리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사실 안 남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주식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가 네,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이나 좋은 종목 가지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